이제 쌍용차가 뭔가 완성차 업체로서 뭘 해보려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약진할 수 있는 영역은 전기차 영역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쌍용차 인수전이 최근에 기사에 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그 쌍용차의 턴어라운드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이제 만약에 쌍용차를 가지고 있는 그 인도의 업체라고 한다면, 매각보다는 청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가설로 한번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먼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쌍용차를 이제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수 의향을 제출한 업체들의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보이시면 스타트업이나 건설사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회사들이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제 중국 업체, 중국 자동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인도 자동차 업체가 이제 인수를 희망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조금 판도가 다른 판도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주시면요. 이제 시장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국내 시장이고 나머지 25%가 수출인데 그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았고요. 국내 시장만 보았을 때는 이제 202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이제 6.2%가 증가한 190만 대가 신차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 중에서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국내 시장만 저희가 유일하게 상승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 같은 경우도 이제 59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이제 16% 정도 증가하고, 아주 좋은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사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 이제 15%가 외제차, BMW, 벤츠 뭐 이런 외제차가 있고 나머지 15%가 이제 그 GM, 르노 삼성, 쌍용차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 70%는 이제 현기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조금 2020년 기준이고, 이제 2019년 기준이고,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쌍용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거의 8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르노 삼성이라든지 GM 또는 쌍용차의 그 시장 점유율을 현기차가 지금 계속 다 앗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 수준으로 지금 현기차가 좀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차에 만약에 경쟁사가 되는 회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실 셀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만 봤을 경우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단기 전략으로서는 이제 그 어포더블 럭셔리라고 해서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세그 이쪽에 좀 침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대차 그룹에서의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세그를 가리지 않는 시장 지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단부터 SUV 또는 소형 트럭까지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쌍용차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SUV 세그마저도 현대차가 또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에서는 점점 더 쌍용차가 살 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경쟁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쌍용차의 현황인데요. 저는 쌍용차를 이제 분석을 좀 하다 보면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2016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번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이 10년 동안 이것을 되게 지탱해 왔고 또 이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분석을 좀 해서 조금 위를 조금 봐주시면요. 이제 그 개요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차입금 그러니까 많은 부채 규모로 이 회사를 유지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채 규모로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국내 시장은 되게 좋은 시장이나 경쟁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막강한 현기차가 지금 이 시장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쌍용차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쌍용차 스스로 내부를 봤을 때 매출도 계속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과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쌍용차 스스로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금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에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무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쌍용차가 회계법인으로 추산했을 때 청산 가치가 9,820억, 약 1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쌍용차를 이제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돈을 이제 1조 원을 써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딜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쌍용차가 갖고 있는 이 회계적인 요소들을 보았을 때 이 공익채권, 그러니까 어, 내가 먼저 우선 지급해야 하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그러니까 이 부채가 되겠죠. 이게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내가 이제 1조 원을 주고 이 회사를 사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저 7천억 정도 같은 경우는 당장 갚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실질 매입 가격 같은 경우는 내가 1조 원이나 쓴다 하더라도 실질 매입은 3,500억 정도만 돈을 내면은 이 회사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냈던 스타트업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쌍용차를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이 회사들이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막강한 현대차라든지 그런 외제차는 아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을 해서 이길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지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평택 공장의 부지가 있는데 이 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이제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쌍용차를 이제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 평택시랑 쌍용차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제 공장 부지에서 평택시가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공장 부지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물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M&A를 추진하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쌍용차를 갖다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3,500억을 먼저 내고 그리고 이제 쌍용차를 갖다가 회생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로 지금 쌍용차의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봤을 때 시장이나 경쟁 상황 같은 경우는 쌍용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쌍용차 내부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쌍용차가 2020년에 이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했지만은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 한 대 생산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공장 설립 비용도 이제 1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공표한 상황이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쌍용차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인도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청산을 추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 쌍용의 평택 공장을 매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 이익으로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조금 안 좋은 변수 같은 경우는 노조의 변수가 있는데 이 쌍용차가 지금 속해 있는 전국 금속 노동조합 이쪽에 이제 반발이 심할 경우에는 또 내년에 이제 대소환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규모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토픽이네요. 이게 청산이 됐을 때 저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네요. 네, 저는 이게 인수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싼 값에 완성차 라인? 근데 뭐 그런 것들 인수할 수 있고, 그거를 약간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전기차 베이스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다 모터스죠. 무슨 에디슨 모터스 뭐 다 그렇게 껴 있는데 뭐 구색만 갖추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어 이제 쌍용차가 뭔가 완성차 업체로서 뭘 해보려고 할 때 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약진할 수 있는 영역은 전기차 영역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네, 음, 쌍용차는 엔진을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달고 있잖아요. 외부 조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조달이 안 되니까 이제 독일에서 사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적자의 큰 원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조 관점만 생각해 보면 쌍용차의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나빠졌나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코어, 우리가 내연기관이 자동차의 메인이었으니까 그 내연기관에 관련된 모든 핵심 부품들을 다 사오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자체 개발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거느릴 수 있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가격도 내리고 뭐 물량 확보해주는 대신으로 계속 가격을 깎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싸게 공급받고 있고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니까 수익을 내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되는데 쌍용차는 그럴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거죠. GM도 그렇고 그 삼성 르노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모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쌍용차는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인드라한테 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빼가기가 더 바쁠 텐데.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실제로 내연기관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산이 더 훨씬 낫다인 건데 만약에 사업자로서 뭔가 한 번 더 해본다 그러면 전기차 사업만 생각하겠죠. 전기차 사업 가지고 그 금속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내연기관, 그러니까 그 엔진과 미션 뭐 이런 주요 부품들 다 드러내는 건데 이제 네. 그거 생산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쌍용차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건가, 변화할 여지가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네요. 전기차 사업자이고, 내가 전기차 플랫폼을 일단 가지고 있고, 생산 라인도 다 가지고 있고, 이거 스케일업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자들은 쌍용차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3천억에 인수한 다음에 저부지는 유휴부지로 남겨두고, 그 쌍용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 가능한, 재배치 가능한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나누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거 해볼 만한 게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